하겠습니다. 이런 댓글도 선풀을 달아주셨습니다. 자, 이번에 그 지도부 어쨌든 되시면서 저는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말씀 해주셨을까? 이번에 이호 여사님도 찾아뵙기도 하셨지만 뒤에 보니까 좀 들어와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사진, 김대중 우리 대통령님 사진을 보면서 역시 서른 최고위원님의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어떤 말씀 해주셨을까요? 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냐. 왜 3등이냐? 예, 이런 말씀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네. 김대중 대통령은 저한테는 참 뭐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스승이죠. 스승 이상이기도 해요, 사실은. 네. 그래서 저는 80년부터 인연이 되었습니다마는 네.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그분 곁에서 정치 인생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라 생각하죠. 그걸 수도 없이 느꼈어요. 모시고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뭐 돌아가신 지 9년이 됐습니다만 9주기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어떨 때는 눈물 날 때도 있어요. 그게 참 특히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판문점 선언 이후에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? 참 좋은 방안들을 내셨을 거라 생각해요. 네.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런 방안들이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될 거라 생각하는데 네.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충분히 설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분은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참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. 생명을 두 번이나 걸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처지이기도 하고 미국을 잘 이해하고 계세요. 미국의 장점도 잘 알지만 미국의 단점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죠. 그래서 미국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항상 그분들이 설득을 해내요. 이를테면 부시 대통령, 아들 부시 대통령, 아들 부시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이 도라산역에 가면요, 아들 부시 대통령이 철도 침묵에 써놓은 게 있어요. 도라산역에 갔다는 것도 좀 격잘 안 나죠? 우리 대통령이 건조를 해서 갔어요. 가서 이 철도 침묵에서 써놓은 게 있어요. 뭐 남북 통일에 관한 아주 좋은 이 글귀를 써놨는데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만큼 부시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킨 거예요.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그 양반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런 이제 그 액션을 보여줬는데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기에는 힘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해를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네요. 그런가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도 충분히 설득을 해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단했죠. 어떤 사람을 만나든 김대중 대통령은 그 사람의 심정에 들어가서 역지사지를 하죠. 그 사람의 심정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가요. 그 대화가 안 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언제든지 결과는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내요.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건 기본적으로 당신이 이제 선한 마음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고, 그래서 지혜롭죠. 굉장히 지혜로워요. 어떤 문제든 딱 문제를 보면 그 핵심이 뭐다는 걸 파악해냈어요. 당신이 평소에 잘 모르던 분야도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가 저 문제의 핵심은 뭐다는 걸 딱 집어내요.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랬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잘하고 계세요.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미북 관계는 정상화되고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남북 문제까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. 노무현 대통령 사진도 옆에 놓여 있네요. 사실 그 탄핵 당시 이 불출마까지 선언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. 그때 투쟁력이 엄청 나셨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민주정부 10년 그걸 거치면서 저희가 볼 때는 남북 관계가 잘 풀릴 것이다 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퇴보를 했잖아요. 참 한국이 우리 민족이 운이 없다라고 할까요? 이게 참 그래요. 너무너무 안타까워요. 만일에 서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이나 또는 개성공단은 그 뒤 박근혜 정부죠.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게 계속됐더라면은 이렇게까지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. 이게 우리 민족이 운이 없었던 거지. 거슬러 올라가면요.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2000년도죠. 서기 2000년도에 그
이 6.15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? 6월 15일 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네. 남북이 화해하고 함께 나가자는 선언을 하시고 그렇죠. 그러고 10월 달쯤 돼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여성 맞아요. 갔잖아요. 이 평양 갔죠. 네. 그리고 조명록 그때 이 저 차순가 그랬을 거예요. 네. 그 양반이 미국 가가지고 네. 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죠. 네. 군복 입고 그때 이제 워싱턴 갔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다음 조건은 이제 이 클린턴 대통령이 예. 클린턴이 평양 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미북 수교하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다 만들어졌어요. 될 뻔했는데. 다 됐는데 네.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못 갔죠. 네. 못 가게 된 게 이제 우리 민족의 불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못 간 이유가 이스라엘 문제가 터졌어요. 이스라엘이 아랍을 뭐 이렇게 뭐 전쟁 상태 비슷하게 들어가가지고 미국 공화당 쪽에서 상황이 이랬는데 어떻게 이 평양을 가느냐. 네. 가면 안 된다. 이렇게 판단이 나와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내가 못 가니까 당신이 평양을, 워싱턴을 좀 와서 여기서 미국 간의 논의를 하자.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저 말이 맞다. 김정일 위원장을 보고 가라. 가서 미국 간에, 그때는 핵이 없을 때였어요. 네, 그렇죠. 예, 미국 수교를 해라. 네. 이랬는데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안 갔죠. 안 가면서 이게 안 됐죠. 그 뒤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더 안 되죠. 그러고 2001년에 더구나 나쁜 게 이게 9.11이 터졌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오사마 빈 라덴이 쌍둥이 상동이 물때 깨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. 그리고 악의 축으로 몰아갔죠. 악의 축에 이란, 이라크, 평양이 들어갔잖아요. 네. 그 평양 입장에서 내가 무슨 악의 축에 들어가냐. 1년 전만 하더라도 수교하자고 그래놔놓고 대결 모드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. 이란은 이라크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뭐 잘못했냐. 그러면서 누가 날 죽이려고 들어? 그럼 나도 그러면 핵 개발이다.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상황이. 저희 정리가 쭉 되네요. 그러다가 이제 육자 회담해서 또 합의가 됐는데 그게 또 깨지고 네, 안 되는 쪽으로 예. 계속 가서 미국과 사이에는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요.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절대 대화가 안 되는 상황 됐고 개성공단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을 닫게 되고 이러면서 이 계속해서 대결 모드로 가면서 너무나 이 남북 관계에 겨울이 왔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봄이 오는 상황인데 이번 가을에 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최악의 국면까지 갔다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? 네. 갔다가 골짜기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죠. 그러니까요. 예.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죠. 네.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고, 네. 예, 그래서 해결된다 생각해서 이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니까요. 우리가 직관으로 볼 때 이거는 양쪽이 그냥 가서는 안 된다. 결국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. 네. 김정은도 핵을 가지고 뭘 쓸 것이냐. 핵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. 그럼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핵을 포기하더라도 안전판이 있다. 그 안전판이 있다는 걸 우리 충분히 설명하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뭐 종전 선언을 먼저 해야 된다, 아니다, 이게 주고받게 해야 된다,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목표 지향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북 특사단이 내일 가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. 댓글을 보니까 서상기님이 서른 최고위원님 우리의 희망입니다. 부안에서 서상기 드림. 부안에까지 팬이 있으시네요. 전국에 다 있습니다. 예, 아유,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서른 최고위님을 만만하게 봤군요. 예.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과 최고위원들 화이팅! 이렇게 하셨네요. 민주정부를 계승해서 지금 남북관계 문제 풀어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. 최대현님은 민주당 화이팅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.